안녕하세요. 개념을 물 말아먹은 남편과 헤어진 30대 여성입니다.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황당해서 어디다 속풀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남편과는 회사 상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를 좋게 봐준 회사 상사가 자기 아는 사람 중에 능력도 좋고 평판도 좋은 사람이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저로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자리였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상사가 주선한 자리였으니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네요. 그리고 저도 애인이 없긴 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란 생각으로 만나게 된 남편과는 예상외로 첫 만남부터 말이 잘 통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성격이나 성향도 그렇고 예를 들어 직장이라던가 연봉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이후로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갖게 되었고 오래지 않아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남편과 사귀는 동안 가장 좋았던 건 서로 귀찮게 하는 것도 없었고 부담을 주는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덕분에 사귀는 동안 감정 상하는 일이 거의 없었지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 했을 때도 미친 듯이 사랑한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잘 지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 승낙을 했네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남편과 저 두 사람의 성격답게 허례허식은 생략하고 대부분의 것들을 거의 반반 부담했습니다. 남편이 6천을, 제가 7천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고 양쪽 부모님이 5천만 원씩 보태주셨어요. 현찰만 놓고 보면은 제가 1,000만 원 덜해가긴 했지만 저는 산지 2년도 되지 않은 대출 없는 자차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생활비의 경우 각자 얼마씩 부담해서 공동생활비를 마련하되 남은 건 서로 관여하지 않기로 했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솔직히 시집살이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어머님과 생각지도 못한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사건의 시작은 제 직장이 재택근무 체제를 도입하면서였지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저는 일주일 중 단 하루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어머님의 귀에도 들어갔더라고요. 문제는 어머님이 이 상황을 제가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면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집에서 무슨 회사 일을 하느냐면서 어머님께서는 수시로 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이지 어머님께서 급한 일이 있어 연락을 하시는 건가 싶어 전화벨이 울리기가 무섭게 받곤 했는데 정작 받아보면 하신다는 말씀이 날이 추우니 오늘은 남편 저녁으로 칼국수를 하라던가 내복을 입혀서 출근을 시키라던가 심지어 이불을 빨아라. 밖에 미세먼지가 많으니 집안 물걸레질을 해라. 진짜 어이없는 별 시덥지 않은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의 전화는 도가 지나치게 잦았고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제 성격이라면 좋다 싫다를 확실히 말했겠지만 막 시집온 며느리 입장으로는 어머님께 의견을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당신도 사회생활을 하니까 잘 알지 않냐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집에서 일을 하는 그 시간은 회사에서 돈 받고 일하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는 당신 밥상을 준비한다던가 집안일을 한다던가 그런 건 할 수가 없다고 어머님께 잘 이야기해달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보인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집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회사가 감시를 하는 것도 아닌데 짬짬이 할 수 있는 건 하면 좋지 않냐고요. 사실 저희는 집안일도 반반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역시 제가 더 이상 출퇴근을 하지 않으니 제가 좀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던 모양이더군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대요. 도와주긴커녕 남편마저 헛소리를 해대니 저도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회사 일을 하는 동안에는 어머님께 걸려오는 전화는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문자도 읽기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남편이 왜 어머님 연락을 안 받느냐고 길길이 날뛰길래 어차피 중요한 일이면 아들인 당신한테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저도 지지 않고 따지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남편이 어머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진 몰라도 더 이상 어머님이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오시는 일은 거의 없었지요.
한편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 위암을 앓으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늦지 않은 시점에 발견해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그때 친정어머니뿐만 아니라 친정아버지와 그리고 저희 자매 모두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통화를 할 때면 매번 속이 안 좋아 약을 드셨다던가 머리가 아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셨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는 안 가겠다 고집을 피우시는 어머니를 설득 끝에 간신히 대학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회사에는 당연히 휴가를 냈고요. 그런데 어디서 들으셨는지 보나마나 남편이겠지만요. 어머님께서 저에게 모처럼 전화를 하셔서는 일하느라 바빠 죽는다고 시엠이 전화도 못 받는다면서 지네 엄마랑 병원 갈 시간은 있는가 보다고 한껏 빈정대시며 기분 나쁜 티를 내시더군요. 그런 어머니 말씀에 어이가 없어서 아픈 친정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는 것도 기분 나빠하실 줄은 몰랐다고 받아쳐버렸지요. 그랬더니 니네 엄마는 네가 효녀라 좋기도 하겠다며 어찌나 비아냥거리시던지 남편에게 도대체 어머님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신우는 어머님께 살갑지가 않은데 저는 친정어머니한테 살가우니 부러워서 그러는 거라며 저더러 친정어머니께 하듯이 어머님께도 살갑게 해달라나요. 아무튼 그렇게 친정어머니와 찾은 병원에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완치된 줄 알았던 암이 10여 년 만에 전이가 돼서 나타났다대요. 손발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벌렁거렸지만 최대한 이성을 붙들었어요. 곧이어 일단 가장 빠른 날짜로 수술을 잡으면서 병원의 입원 절차도 밟았고요. 그리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나마 저는 바쁜 회사 일로 매년 다 쓰지 못하고 모아둔 휴가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회사 내에 간호휴직 제도도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바로 상황을 알려 이 모든 휴가를 쓰기로 일단 이야기를 해두곤 입원한 친정어머니를 간호하는데 온 신경을 쏟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이 상황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시더군요. 제가 친정어머니한테 신경을 쏟느라 당신 아들인 남편을 챙기지 않는다는 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당신 아들이 호래비도 아닌데 혼자 밥 챙겨 먹고 옷 갈아입어가며 회사에 다녀야겠냐면서 저희 친정어머니 사정을 뻔히 아는 분이 거리낌 없이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어찌나 서운하던지요. 하지만 참다 못한 제가 결국 그 서운한 마음을 남편에게 토로하자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친정어머니를 챙기듯 어머님도 자기를 챙기는 것뿐이라나요? 그럴 것 같으면 어머님이 와서 아들인 당신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면 되겠네. 그 소리가 정말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대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그저 제가 친정어머니 곁에 붙어있는 걸 못마땅해 할 뿐 한 번을 친정어머니 상태는 어떠시냐, 나아지고 있냐 물어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한 번 들여다볼 생각도 없는 눈치였고요. 어차피 결혼 초부터 효도는 셀프로 하자고 서로 얘기를 했던 터라서 남편에게 처음부터 바라는 바도 없었고 기대는 더더욱 없었지만 어찌나 무관심하던지 막말로 옆집 아줌마가 아파도 이것보단 관심을 보이겠네 싶더군요. 그래도 남편에게 따지고 들지 않았습니다. 내 친정어머니니 내가 잘 챙기자 그 생각만 했어요. 그렇게 친정어머니의 병간호를 시작한 지 한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생신을 2주 앞둔 날이기도 했지요. 어머님께서 전화를 해오셨고 오늘은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하셨나 그런 생각을 하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당신 생일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입니다. 며느리들이고 첫 생일인데 당연히 제가 차리는 게 맞지 않냐면서요. 저도 모르게 새어나올 뻔한 한숨을 간신히 참고 어머님께 죄송하지만 올해 생일상은 못 차려드릴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친정어머니도 병원에 계시고 저도 이래저래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굉장히 못마땅한 목소리로 네 동생은 뭐하냐입니다. 자식이 너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요. 솔직히 왜 어머님께 제 여동생 사정을 설명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무 말도 안 했다간 괜히 제 동생까지 욕을 먹겠다 싶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동생도 저와 같이 병간호를 하고 있지만 동생은 애도 둘이나 있고 회사도 다니고 있으니 제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는 그러면 당신 생일날에 제 동생더러 병간호를 하라고 하고 저는 집에 와서 당신 생일상을 차리랍니다. 저는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저더러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며 혀를 차시곤 전화를 끊어버리시대요. 그리고는 어머님 생신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아침부터 이어지는 이런저런 검사 때문에 저도 친정어머니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한참 만에 짬이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부재중 전화가 7통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어머님으로부터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 놀란 마음에 전화를 거니 어머님께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진짜로 병원에만 처박혀 있을 거냐면서 잠깐 와서 당신 생일상 준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까짓 미역국이랑 반찬 몇 개 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얼마나 걸리냐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더러 지금 사돈이신 저희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병원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꼭 저한테 생일상을 받으셔야 직성이 풀리시겠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니네 엄마가 죽을 날 받아놓은 것도 아닌데 저더러 유난이랍니다. 순간 그 소리를 들으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유난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유난이시라고. 어머님한텐 남편도 있고 신우도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 적당히 좀 하시라고 소리를 지르곤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얼마 후 신우와 남편에게 번갈아가며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가 먼저 한다는 말이 친정어머니 아픈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저는 친정어머니 딸이기만 한 게 아니라 한 집안의 며느리이기도 하지 않냐면서 며느리돌이도 해가면서 친정 챙기면 어디가 덧나냐고 그래요. 자기도 항상 시집을 먼저 챙기고 딸 노릇을 한다면서요. 그리고 남편이란 작자도 한다는 말이 그냥 잠깐 나와서 음식만 쫙 해놓고 가면 안 되냐고. 듣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그 음식만 쫙 하는 건 네가 하라고. 니네 엄마 생일이지 우리 엄마 생일이냐고. 너고 네 누나고 왜 나한테 난리냐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픈데 왜 니네 엄마 생일을 나한테 챙기라고 번갈아가면서 난리들이냐고. 악을 써버리니까 그제서야 남편도 놀랐는지 허둥지둥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한 달 뒤 친정어머니께선 퇴원을 하셨습니다. 당분간 추적검사를 해야 하지만 당장은 퇴원해도 좋다는 주치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지요. 마침 저도 슬슬 회사에 복귀를 해야 하는 시기였기에 여러 가지로 이제 다시 일이 잘 풀리려나 보다 싶대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이 길에서 미끄러져 요추가 골절되어 3개월 동안 입원 생활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친정어머니에 비하면 전 솔직히 별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일도 아니니 말이에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친정어머니 병간호를 할 땐 그렇게 저를 못마땅해 하던 어머님부터 시작해서 신우까지 나서서는 어머님 병간호를 부탁하더군요. 싫다고 했습니다. 이제 회사에 복귀도 해야 하고 저도 많이 지쳤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우랑 남편 어머님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며느리인 제가 왜 나서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서운하답니다. 제가 친정어머니 병간호하는 동안 자기가 싫은 내색 하나도 안 했다면서 그만큼 자기는 저를 배려해줬는데 왜 저는 자기를 배려해주지 않냐고요. 저 친정어머니 병간호하면서도 제가 하기로 한 집안일은 다 했어요. 아니 행여나 트집 잡힐까 싶어서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이라도 한번 장모님한테 뭐 필요한 건 없냐, 내가 해드릴 건 없냐 묻지도 않던 인간이 저를 배려해줬다니 뚫린 입이라고 지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꼴이 우습더군요. 그래서 가서 어머님 병간호 해드리라고 나도 싫은 내색 안 하고 너를 배려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기로 한 집안일은 잊지 말고 하라고 덧붙였고요. 그러자 남편이랑 신우가 입원해 계신 어머님 두고 너무한다길래 아무렴 병간호하는 며느리한테 생일상 못 받아서 난리치신 어머님만 하겠냐고 받아쳤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기껏 생각해내서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 병간호 안 할 거면 이혼하자입니다. 친정밖에 모르는 저 같은 여자는 필요 없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는 이혼하기로 했고 속전속결로 이혼해버렸어요. 같이 산 시간도 1년도 안 되지. 애도 없지. 기다리는 시간이 더디고 갑갑했을 뿐 이혼 자체는 일도 아니더군요. 친정어머니는 당신이 아파서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건 아니냐며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덕에 된장인지 똥인지 분간할 수 있었다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비록 제 인생에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게 된 건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네요.